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했던 민법전이요. 크게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소개를 드렸어요. 그죠? 네, 첫 번째가요. 1편이 민법 총칙.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 왜냐? 물권하고 채권법이 돼야 여기가 뚫려요. 2편이 물권법 편. 이 두 곳이 어려워요. 3편이 계약법. 여긴 재밌어요. 재밌고 쉬워요. 이해하기도 좋습니다. 몇 곳 빼고는 재밌고 쉬워요. 그 다음 4편이 민사특별법. 네, 특별법이 총 5개로 되어 있는데 한두 개는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체계를 보셨어요. 그 체계가 130페이지에 소개되어져 있어요. 130페이지에 민법의 체계에서 1편 민법 총칙. 그래서 민법 전체를 총괄하는 규정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총 6개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권리변동, 2번 법률행위, 3번째 의사표시, 4번째 대리, 5번째 무효취소, 6번째 조건기한 6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물권법은 총론하고 강론 2개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 계약법도 똑같이요. 총론, 강론 2개 편으로 되어 있고 강론에 보시게 되면 매매, 교환, 임대차 딱 3개만 출제를 해요. 130페이지 보고 있어요. 지금 130페이지에 3편. 계약 강론은 몇 개로 되어 있다고요? 계약 강론 3개, 매매, 교환, 임대차 딱 3개만 시험에 나와요. 원래는 15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3개만 출제를 해요. 그 3개 동그라미 해보실게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10문항입니다. 다음 민사특별법이 5개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가 주택임대차보호법. 두 번째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 점포 임대 줬을 때 쓰이는 법. 세 번째는요. 가등기담보법. 네 번째는 집합건물 및 소유에 관한 법. 집합건물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집합건물법이 뭐냐면 써보실게요.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 이런 것들을 집합건물이라고 불러요. 소유권이 그 안에 하나 있어요? 여러 개 들어있어요? 여러 개 입주자 들어있죠? 그 건물을 무슨 건물? 집합건물. 그거 분쟁 많거든요. 그 분쟁을 규제하는 법이 집합건물법이에요. 5번째는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밑에 써보실게요. 명의 신탁 하지 마라. 명의 신탁 금지. 명의 신탁 금지에 관한 법률.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법. 그 법률을 무슨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실권리자에 동그라미 해볼게요. 차명으로 하지 말고 누구 앞으로 해놓으세요? 실권리자 앞으로 등기를 가지고 계세요. 차명으로 돌리지 마시고. 줄여서 실명법이라고 그래요. 무슨 법이라고 그래요? 실명법이라고 줄여드리면 간단합니다. 총 5개 항목으로 되어 있고 시험 문항은 6문항입니다. 자, 그래도 민법 전체 편제를 보셨어요. 편제. 예, 이거 지우지 마세요. 계속. 예, 다음. 자,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민법 총칙 이 항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칙으로 주제를 바꿔서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총칙은 다시요. 민법 총칙의 체계예요. 총칙의 체계요. 오늘 가실 때 이거 하나만 들고 가시면 돼요. 집에 갈 때. 자, 우리가 해야 될 민법 총칙은 제일 어렵다고 그랬어요. 6개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6개. 첫 번째가요. 권리 변동. 권리 변동의 문제. 두 번째가요. 법률 행위에 관한 문제. 세 번째는요. 의사표시에 관한 문제. 네 번째가요. 대리에 관한 문제. 내가 계약할 거를 대리인한테 위임해가지고 대리인이 계약을 하게 했어. 대리. 5번째는요. 무효와 취소. 어떤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게 있고 어떤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달라요. 마지막은 조건과 기한. 계약서에 조건을 붙였어. 이걸 조건부 계약이라고 그래. 조건부 계약. 기한을 붙이면 기한부 계약. 얘 뒤에서 하나씩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민법 총칙은 총 몇 개 항목으로? 6개 봉우리요. 봉우리가 6개입니다. 6개 봉우리.
이것만 알면 오늘 충분하게 만족스럽게 가실 수 있어요. 세부 항목은요. 세부적인 항목이나 살 붙이는 거는 1월 달에, 3월 달에, 5월 달에, 6월 달에 계속 할 거야. 오늘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큰 봉우리가 몇 개로? 6개 봉우리로 됐다는 거죠. 이것만 알면 돼요. 오늘 충분하게. 거기다 살 붙이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먼저 전체 구조. 전체 숲을 보는 게 중요한데 숲이 안 보이니까 민법이 어렵다는 거야. 전체 숲을 보는 게 우선이에요. 그 속에 나무가 뭐가 있는지는 나중에 보는 거 나중에. 먼저 뭐를 보신다? 숲을, 큰 숲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나무를 하나씩 심어 넣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하면 안 돼. 거꾸로 하면. 나무를 보고 숲을 보는 건 어려워요. 힘들어요. 먼저 큰 그림을 먼저 그려주는 게 이거예요. 이게 잡히면 전체 체계가 잡히면 하부 구조는 쉽게 딱딱 들어와요. 자, 이것만 먼저 유념하실 것. 자, 먼저 권리변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변동. 이 권리변동에서는 세 가지를 보시는데 첫 번째가요. 권리의 종류 보실 거예요. 권리의 종류. 두 번째는요. 권리변동의 모습. 세 번째는 권리변동의 원인. 자, 이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권리의 종류 만나실게요. 권리의 종류. 첫 번째, 채권. 두 번째, 물권. 방금 전에 만나보셨죠? 채권은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뭐 달라고? 급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 청구하는 거를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채권은 누구하고 누구 관계? 예, 사람하고 사람 관계예요. 여기 써보실게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야, 꼬간돈 가지고 와. 꼬간돈 빨리 가지고 와. 이걸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채권은 누구하고 누구 관계? 채권자와 누구? 채무자 관계다. 사람하고 사람 관계예요. 임대인하고 임차인, 임대인, 임차인, 사람하고 사람 관계. 고용계약을 했어요. 고용계약. 내가 월급 500 받고 취직했어. 그럼 누구하고 누구 관계? 사장님하고 직원 관계. 그게 채권 관계. 나 일했잖아. 월급 달라고. 채권 관계. 누구 관계? 사람하고 사람 관계. 월급 달라고. 월급을 뭐라고 그래요? 급부. 급부에 동그라미 급부. 급부가 뭐예요? 돈. 돈이나 약속한 거. 약속한 거 달라고 하는 걸 급부라고 그래요. 누가 달라고 그래? 누가? 채권자가. 누구한테? 채무자. 채무자가 누구요? 계약자. 계약자에게 급부 달라고 그러는 게 채권이다. 그럼 나 수술하고 싶은데요. 이거 성형을 하고 싶어요. 장동건으로. 그리고 의사하고 계약을 했어요. 내 얼굴을 뭘로 해주시오? 장동건으로 만들어 달라고. 계약했죠? 그럼 내가 의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급부. 급부가 뭐야? 급부가? 뭘 요구하는 거? 뭘 요구하는 거? 장동건 얼굴로 해달라고. 그죠? 그랬더니 그 의사가 뭐라고요? 그거 난해한 수술이라고. 그죠? 그냥 그대로 살라고. 계약이 안 됐어요. 그럼 계약이 되면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는 뭐예요? 제가 돈 달라고 그러면 안 되지. 장동건으로 얼굴 어떻게 해달라고? 수술해달라고. 수술해달라고. 이게 급부죠. 저의 급부.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 그럼 의사가 저한테 요구할 수 있는 급부는? 돈이죠. 돈. 오케이. 네. 그럼 남편하고 배우자하고 결혼관계를 하죠. 그럼 결혼관계를 하면 서로 요구해야 될 급부가 뭐? 남편이 마누라한테 요구할 수 있는 급부는? 아, 그게 주된 급부예요? 밥 해달라고 하는 게 주된 급부라는 거죠. 밥 줘, 여보. 그럼 마누라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는? 돈 벌어와. 오케이. 예, 됐습니까? 그럼 밥 안 주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밥 안 해주면?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불러요?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요. 크게 외쳐보세요. 남자만 크게. 뭐라고요? 채무불이행이라고. 그죠? 그 여자가 남편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 뭐 벌어와? 돈 안 벌어오면 그걸 뭐라고 그래 우리? 채무불이행. 여자가 크게 외쳐야죠. 야, 돈 벌어와. 오케이. 그거 안 벌어오면 계약 위반이니까 채무불이행입니다. 채무불이행. 자, 이게 채권관계야. 채권관계. 오케이. 자, 그럼 채권관계는 누구하고 누구 문제? 채권자와 채무자. 사람하고 사람 관계라는 거.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럼 권리도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계약자에게 써주셔요. 옆에다가. 누구한테만 권리 주장할 수 있다고요? 계약자에게만. 계약자에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누구한테만? 제3자에게 권리 주장 못해요. 왜요? 대항력이 없어. 이것 때문에. 물권은요.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예요.
사람이 뭐를 지배하는 권리? 물건이죠. 물건. 물건은 뭐가 들어있냐? 물건은 두 개를 묶어서 물건이라고 불러줘요. 부동산하고 동산. 부동산과 뭐를 묶어서? 동산을 묶어서 법학에서는 뭐라고 불러줘요? 물건이라고 불러준다. 오케이. 그럼 이 부동산이나 동산을 이 사람이 지배하는 거예요. 뭐 하는 권리? 지배하는 권리. 지배권이라고 그래. 지배권. 부동산의 대표적인 거는 토지와 건물이죠. 토지와 건물을 뭐 하는 권리? 지배하는 권리. 이게 물권이다. 나 아파트 소유하고 있어. 물권이 있어. 나 자동차 있어. 자동차 소유하고 있어. 오케이? 물권이죠. 이건 지배권이에요. 지배권. 누가 뭐를? 뭐 하는 권리? 얘는 지배하는 거예요? 청구하는 거예요? 청구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돈 벌어오라고, 돈 벌어오라고. 게임 그만하고 돈 벌어오라고. 오케이?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물권은 청구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 어느 게 힘이 센 거예요? 이게 훨씬 센 거예요. 대상이 틀려. 이건 사람이에요. 객체가. 채권의 객체는 누구예요? 사람이고. 물권의 객체는 물권. 얘가 객체예요. 얘가 객체. 예컨대 아파트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다. 다 이게 물권이 되겠습니다. 특징은요, 등기되어 있어야 돼, 안 돼 있어야 돼요?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에게만 주장해요, 제3자에게도?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저 채권은 상대권이라고 그래요, 절대권이라고 그래요? 채권은 상대권이다, 상대적이다. 이건 상대적이다. 그래서 상대권이라고 불러요. 물권은 누구한테도 먹혀요? 제3자에게도 먹히니까 상대권, 절대권. 오케이, 절대권.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내 힘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을 모든 사람에게 관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권이 있다. 그 말은 물권이 있다는 얘기. 그러려면 표시가 내가 물권을 가지고 있다는 표시가 공시가 될 것, 안 될 것? 공시가 돼야 내 힘을 관철할 수 있지. 근데 채권은 공시를 해요, 공시를 안 해요? 안 해요. 공시가 안 되어 있어요. 등기가 안 되어 있어요. 내가 돈 꿔준 거 등기부에 없어. 그죠? 나하고 사장님하고 고용계약서 쓴 거 등기부에 나와 안 나와? 그걸 왜 등기해? 그럼 우리 둘만 알면 되는 거죠. 그게 계약관계. 세 번째는 형성권이라고. 처음 들어보시죠? 형성권. 일방적인 통지로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부른다. 예컨대 예를 볼게요. 예를 통해서 들어가면 쉬워요. 건물의 매매 계약을 했고 그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기로 계약을 취소하는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그래요. 나 사기당했어, 알고 보니까. 그럼 계약을 그냥 둬야 취소시켜버려. 누가 취소시켜? 당한 사람이 사기친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통지에 밑줄 그어볼게요.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거예요. 나 취소할 거야, 일방적으로. 그거를 뭐라고 불러준다? 형성권이라고 불러준다. 별표할게, 형성권. 뭐를 형성권이라고 불러요? 동의를 받고 해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게 형성권이라고. 오케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녀 둘이 연애할 때 자기야 뽀뽀해도 돼? 나 뽀뽀해도 돼? 하고 하는 거는 청구권이에요. 나 뽀뽀해도 돼? 그랬어요. 오케이. 그럼 뭐 해달라고? 하고 싶다는 거죠. 하고 싶다는 거를 요구한 거. 이건 청구권이야. 나 뽀뽀해도 돼. 상대방한테 동의나 협조를 구하는 거야. 그걸 청구권이라고 그래. 형성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의를 구하는 거야? 그냥 들이대는 거야? 아, 그럼 형성권이야. 왜? 일방적으로 하는 거야. 일방적으로. 쉽지요. 형성권 어떻게 하는 거라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라고. 상대방 동의 받고 동의 없이요. 거기 써주세요. 상대방의 동의 무시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대표적으로 취소나 해제가 거기에 들어가요. 계약을 뭐 하는 거? 취소하는 거나 채무불이행일 때 계약을 해제하는 거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일방통행. 상대방 동의 구하고 동의 안 구하고 하는 거를 형성권이라고 한다. 우리가 맥주 먹으러 갔을 때 안주 뭘로 시켜 그랬을 때
사람이 좀 일방적인 사람은 어떻게 일방적인 사람은 상대방한테 의견을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고 어떻게 해요? 지 좋은 거 시켜. 그게 뭐예요? 형성권이야. 천국권 어떻게 해요? 뭐 좋아하는데? 물어보죠. 물어보면 뭐라고? 천국권이라고. 네 번째 항변권입니다. 그 뭐라고 써 있어요? 쌍방이 서로 뭐 할 때까지? 줄 때까지 버티는 권리를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거기 써보실까요? 자, 임대차가 오늘 종료가 되면 임대차 계약이 오늘 종료가 되었어요. 그럼 임대인이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해줘야 될 거는 보증금이요. 보증금을 가지고 부동산에 오는 일. 보증금 가지고 오세요. 보증금. 그럼 세입자는요. 방키 가지고 오세요. 계약서하고. 어디로 오세요? 부동산으로 오세요. 그럼 부동산에서 중개업자가 확인하십니다. 보증금 가지고 오셨나요? 키 가지고 오셨나요? 이거 돌려주는 거죠. 누가 먼저 줘요? 같이 줘. 얘가 주면 얘도 같이 줘. 이걸 뭐라고 그래요?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같이 불러보실게요. 무슨 항변권? 한 번 더 불러볼게요. 뭐라고 불러줘요? 수업만 집중하면 딱딱 머릿속에 다 저장돼요. 수업만 집중하시면 시험 100% 다 나오세요. 올해 시험 100% 다 적중했으니까 믿지 않으시고 확실하게 신뢰하고 가셔도 좋습니다. 동시행 항변. 얘가 줘야 내가 주는 거야. 동시에 줘야지. 왜? 그래야 공평하잖아. 항변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항변한다는 말은 동시이행은 무슨 뜻이야? 동시이행은 같이 줘. 나도 줄게. 항변은 그럼 뭐야? 항변은 안 준다고? 보증금 안 준다고? 그럼 이쪽에서 어떻게 할까? 세입자가 안 줘. 나 방 못 빼. 방 못 빼.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항변권이라고. 따라서 동시행 항변권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합성어. 뭐하고 뭐의 합성? 동시에 이행한다라는 의미하고 또 하나는 뭐하고? 버틴다는 의미가 합성된 합성어예요. 합성어. 얘가 주면 주인이 주면 어떻게 하고 이쪽에서도 같이 주고 같이 줘. 같이 주면 무슨 관계에 있다고 그래요? 동시행 관계에 있다고 그래요. 동시행 관계에 있다. 항변한다는 말은 얘가 주면 안 주면 보증금을 안 주면 안 준다고? 그럼 내가 방을 안 빼지. 그걸 뭐라고 부른다? 항변.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합성어. 그래서 권리는 우리가 공부하는 1년 동안 공부하는 권리는 총 몇 개의 권리로? 4개의 권리로 집약되어 있어요. 그 4개의 권리가 물권법에도 나오고 계약법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와요. 그 총괄 규정으로 총칙에서 다루게 된 게 민법 총칙. 자, 권리는 그래 몇 개로 되어 있다고요? 4개. 첫째가 채권, 둘째가 물권, 셋째가 형성권. 이거 생경한 거예요. 그거 복습하셔야 돼요. 네 번째는 항변권. 임대차 끝나면 보증금 가지고 오고 월세 집 키 주는 거. 동시행 항변권. 되셨나요? 자, 그러면 4개의 권리를 보셨어요. 뒤로 넘어가면 사례로 접근하는 라이브 민법이 있어요. 제가 책을 집필하면서 계속해서 민법이 아까 보신 것처럼 딱딱하고 무미건조해서 사례로 계속 문제를 접근하도록 해드렸어요. 그래야 쉬워지고 접근이 용이해지니까. 자, 사례 볼까요? 갑소유 상가를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1억 월세 100만 원에 임대 주었어요. 주택이요 상가야? 상가 임대 줬죠? 예. 1번 건물의 수도관이 파열되면 임차인들은 주인에게 수선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요? 이게 채권이 있는 거야. 채권. 수선해 주세요. 그럼 상가는 누가 고쳐줘야 돼요? 수선을 누가 해줘야 돼? 망가지면? 주인이. 거기다 쓰십시오. 주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다. 주인에게 무슨 의무가? 수선 의무가 있다. 수선 의무가. 보일러 망가진 것도 주인이 고쳐주는 거예요. 두 번째, 건물주는 상가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 저당 잡힐 수 있는 지배권 가져요, 못 가져요? 갖죠. 은행에다가 대출받는 거는 내 권한이죠, 내 권한. 왜? 내가 소유하고 지배하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물권이 있다고요. 건물주는 물권이 있다.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있다. 그럼 은행은 뭐가 있다? 은행은 거꾸로 저당권이 있다. 서로 물권이 있는 거죠. 집주인은 소유권이, 은행은 뭐가 있고요? 저당권이. 물권이 2개 있는 거예요. 2개의 물권이. 다 등기부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걸 물권이라고 한다. 세 번째, 의리 차임을 3개월 연체하면 갑은 일방적으로 계약 끝내요, 못 끝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해서 내쫓을 수 있죠.
해지할 수 있다. 해지에 동그라미 넣어보실게요. 이 해지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야? 동의를 구하고 하는 거야? 일방적으로 쏘는 거, 일방적으로. 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요? 형성권이에요. 몇 개월 연체하면? 3개월 연체하면 그냥 해지 통보하면 끝이야, 끝. 내용 증명으로 해지한다라고 통보해버리면 끝. 네 번째, 건물주가 계약 종료 시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버텨요, 못 버텨요? 버티죠. 그것을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될 권리는 토탈에서 4개의 권리입니다. 이 4개의 권리가 수시로 등장해요, 수시로. 다음, 권리 취득 보실게요, 권리 취득. 우리가 아파트를 짓잖아요. 아파트를 짓잖아요. A가 아파트를 신축을 했어요, 신축. 신축한 사람이 예컨대 현대건설이면 현대건설이 아파트를 지었으니까 권리를 맨 처음에 얻은 거잖아요. 권리를 맨 처음에 얻은 거를 우리는 원시 취득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줘요? 최초로 얻은 거예요. 최초로 얻은 걸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간단하죠? 누가 얻은 거예요? 현대건설에서. 나는 내가 지은 거 아니라 그럼 분양받았는데 내가 분양받았어, 매매로 저 아파트 분양받았어, 5억에. 그럼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이걸 승계 취득이라고 불러준다. 권리가 태어나는 거는 원시 취득 아니면 뭘로 압축이 돼요? 승계 취득으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승계 취득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권리를 뭐 하는 것? 승계받는 것. 다른 사람이 있어야 돼요, 먼저. 그죠? 그 사람을 통해서 권리를 가져오는 거야. 그걸 무슨 취득? 승계 취득. 그럼 B가 또 팔면 B가 C에게 여기서 5년 살다가 에이구, 이 아파트 마음에 안 들어. C에게 팔았어요. 그럼 소유권이 또 바뀌어, 안 바뀌어? 무슨 취득? C는 승계 취득. C도 승계 취득, B도 승계 취득. 누가 최초 원시 취득? A가. 시공사가 원시 취득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여러분 옷은 누가 원시 취득한 거예요? 옷은? 건설사? 건설사 옷은 안 만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누가요? 제조공장. 제조공장주가 원시 취득. 그럼 매장에서 우리가 구해온 거는 무슨 취득? 승계 취득입니다. 다 승계 취득자예요. 오케이. 그럼 바다낚시 가서 고기를 잡는 거. 바다낚시 가가지고 하루 동안 해서 고기를 낚았어요. 광어 10마리를 낚았어요.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그걸 시장에다 내팔면 그래. 모든 권리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적인 권리는 원시 취득 아니면 승계 취득으로 다 해결이 돼요. 오케이. 근데 권리가 태어나는 거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 기억 꼭 해주십니다. 자, 이때 승계 취득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B가 5년 살다가 C에게 아파트를 다시 매매로 또 팔았어요. 매매로 팔면 소유권이 넘어가, 안 넘어가? 이렇게요. 소유권이 넘어가죠? 소유권이 넘어가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 이전적 승계라고 불러줘요. 뭐라고 불러줘요? 이전적 승계. 한 번 더 불러드릴게요. 무슨 승계? 소유권 넘어갔어. 매매로 넘어가든 경매로 넘어가든 똑같아. 소유권이 어떻게 했다는 뜻? 이전했다. 이전했다는 걸 뭐라고 그래요? 양도라고 그래요. 양도. 옆에 써주실까요? 조그맣게 뭐라고 불러줘요? 양도했다. 나 가게 양도했어. 오케이. 그게 매매든 경매든 가게 주인이 바뀌어서 양도가 됐어. 이전적 승계. 근데 밑에요. 설정적 승계는 매매로 파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다가 저당을 설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저당을 설정하면 주인이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안 바뀌고 여기에 소유권이 그대로 남아있죠. 소유권이 옮겨가면 뭐라고 부르고요? 권리가 이전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전한 거야, 이전이 안 된 거야? 여기 소유권이 그냥 남아있죠, 소유권이. 이전적 승계는 소유권이 B에게 있어요, C에게 옮겨갔어요? 옮겨가면 무슨 승계? 안 옮겨가면 무슨 승계? 설정적 승계. 바로 뭐를 설정하는 거? 집에다 저당을 설정해서 대출을 받았어. 내 집 가지고 대출 받았어. 설정적 승계라고 불러준다. 오케이. 설정적 승계. 올해 시험 정답 28회 정답이 이거예요. 이렇게 시험 나왔어요. 다음 중 연결이 틀린 것은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는 이전적 승계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무슨 승계?
설정적 승계. 이거 맞으라고 점수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집에 B가 살고 있는 집에 전세를 설정하면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 설정적 승계. 오케이. 써보십시오. 전세권 설정하는 거. 내 집에다 전세 놨어. 전세 놓으면 설정적 승계지. 오케이. 집을 매매로 팔면 무슨 승계? 경매로 팔면. 경매로 넘어가도? 오케이. 자, 이제 한 단계 올려드릴게요. 한 단계 올려드릴게요. 임차인이 점포를 얻었어요. 계약기간 3년. 3년 계약에서 점포를 얻었어요. 점포 임차인. 그랬다가 1년 만에 가게 넘겼어요. 호프집 넘겼어. 병에게. 가게 주인이 을에서 병으로 바뀌었어요.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 주인이 을에서 누구로? 병으로. 점포 임차권이 그대로 있나요? 옮겨갔나요? 누구에서 누구로? 을에서 병으로. 옮겨갔죠? 옮겨갔으니까 무슨 승계? 이전적 승계. 임차권을 뭐 했다고? 임차권을 옮겼다. 양도했다고 그래. 양도했다. 뭐 했다? 양도했다. 그게 바로 이전했다는 거지. 이전했다. 나 가게 팔았어. 얼마에? 권리금 6천 받고. 권리금 얼마 받고? 6천 받고 가게 넘겼어. 넘겼어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양도했다고 그래요. 가게 양도했다. 그럼 가게 주인이 그대로야 바뀐 거야? 을에서 누구로? 병으로 바뀐 거야. 주인이 바뀌었네. 주인이. 오케이. 그럼 가게가 계속 손바뀜이 많다는 거는 가게가 잘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손바뀜이 많다는 거는 안 되는 거지. 오케이. 이걸 이전적 승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양도했다. 주체가 주인이 바뀌었다 이런 뜻이다. 그래서 권리가 변하는 거는 최초로 얻는 거는 원시취득이고 그 원시취득을 토대로 권리가 승계가 된다. 오케이. 그 승계취득에는 두 가지가 있어서 이전적 승계와 뭐로 나눠진다? 설정적 승계로 나눠진다. 오케이. 자, 이 부분 짚어드리고 갑니다. 밑에 사례 그림 나와 있어요. 그 그림을 참고로 봐주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권리 취득 문제 보셨고요. 권리 취득 보셨고, 세 번째는 권리 변동의 원인 보시겠습니다. 권리 변동의 원인. 이제 여기부터 세져요. 세지고 어려워져요. 자, 여기 보실까요? 자, A가 현대건설이 지은 아파트가 누구한테 소유권이 넘어왔나요? B에게 매매로 분양받아서 소유권 넘어왔죠? 그럼 B에게 소유권이 왜 넘어왔어요? 왜 넘어온 거예요? 매매로 소유권이 넘어오게 됐네요. 그죠? 너 집 왜 생겼어? 매매로 샀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보거든요. 강의할 때. 나 아파트를 아버님한테서, 부모님한테서 증여로 그냥 받았어. 증여로 그냥 받으십니다. 거의 없어요. 제가 이거 꼭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재산을 뭘로 형성한다는 뜻? 내 노력으로 재산을 형성한다는 거지. 오케이. 재벌이 아닌 이상. 재벌은 그냥 줘요. 그죠? 증여로 그냥 줘요. 그냥.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 보면 제가 학원 가면 꼭 확인해요. 대부분 우리 현실은 재산을 누가 형성한다? 매수자 본인이 형성하는 거지 증여로 넘겨받는 경우는 1%도 안 돼요. 정말 드물더라고요. 그리고 증여로 물려받으신 분은 대부분 어떻게 돼요? 다 까먹어요. 바로. 그냥 자기 노력 없이 그냥 받으신 거잖아. 매매로 가져오면 그냥 받은 거야? 돈 주고 가져온 거예요? 돈을 주고 가져온 거고, 증여는 어떻게 한 거야? 증여는? 공짜로 무상으로 가져온 거죠. 무상으로. 그 차이가 있죠. 어쨌거나 B에게 이 소유권이, 아파트 소유권이 왜 생겼냐 물으면 매매 때문이죠. 매매라는 계약 때문에 소유권이 생기게 됐어요. 근데 이 매매만으로 얘한테 소유권이 일어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해요. A가 갑자기 이쪽에 이 건물주가 A라고 그럴 때 A가 사망해버리면, 건물주 A가 사망해버리면 그냥 있어요? 상속이 돼요? 상속되죠. 상속에 의해서 이 소유권 일로 넘어오기도 하네요. 따라서 잘 보시게 되면 권리가 그냥 있어요? 변해요? 변동하게 되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은 법학에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하든가
아니면 상속처럼. 상속은 왜 일어나느냐? 사망이라는 사실 때문에 상속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상속은 정해놓은 거예요. 이 계약자가 정한 거예요? 법이 정해놓은 거예요? 법이 정한 대로 상속이 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똑같이 나눠라. 법이 정한 대로. 그럼 우리한테, 우리 개인에게 권리가 생기는 모토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계약으로 생기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뭘로 생기는 방법? 법률의 규정으로 생기는 두 가지를 상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학에서는 모든 권리요, 모든 권리 변동의 원인을 우리는 두 가지로 집약을 해요. 하나는 뭘로? 계약으로. 또 하나는 두 가지로 권리 변동의 원인을 집약할 수 있다. 그럼 이 계약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여기 볼까요? 계약을 계약법에서는 계약이라고 불러. 민법 총칙에서는 법률행위라고 불러. 법률행위요. 뭐라고 불러줘요? 법률행위라고 불러. 여기는 법률행위라고. 그래서 매매 계약을 우리는 다르게 불러줘요. 뭐라고 불러줘요? 법률행위로. 앞으로 그래 계약 그러면 법률행위라고 치환하신다. 오케이. 너 집 어떻게 했어? 계약을 했어. 계약을 뭐라고 불러요? 나 자동차 어떻게 했어? 증여받았어? 매매로 샀어? 매매를 샀어. 매매가 뭐죠? 다른 말로? 법률행위를 해가지고 나 자동차 얻었어. 나 옷 샀어. 옷 샀어. 그죠? 뭐로? 매매로, 법률행위로. 우리가 하루 종일 하고 다니는 게 법률행위, 계약이에요. 점심 식사하러 가시잖아요? 그것도 계약이죠? 법률행위 한 건 한 거예요. 학원 오려면 전철 이용하죠? 버스 타든가, 그죠? 그것도 계약한 거니까 법률행위 한 거죠. 오케이. 학원하고도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지금? 계약 관계. 법률행위가 있는 거죠. 집에 가면 남편 기다리고 있죠? 그 인간하고 나하고도 무슨 관계? 법률행위. 계약 관계 있는 거예요, 계약 관계. 그래서 밥을 해주는 거지. 아까 안 해주면 뭐라고? 채무불이행하고 따져. 그죠? 따져. 그죠?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약 관계가. 우리는 하루 종일 뭐를 하고 돌아다닌다? 계약을. 다른 말로 뭐 하고 다닌다? 법률행위를 하고 다닌다. 그럼 법률행위 하려면 의사, 내 의사를 그 사람한테 표시해야 돼, 내 의사를. 법률행위는 꼭 뭐를 표시해 줄 것? 의사 표시를 해줘야 돼, 의사 표시. 나 집 살 거야, 5억에 살 거야, 5억. 나 월세 얻을 거야, 월세 50에. 의사 표시를 꼭 해줘야 돼. 이걸 법률행위라고 불러준다. 근데 이런 사망이나 이런 것들은 법률행위예요, 법률의 규정으로? 법률의 규정으로요. 법률의 규정으로도 권리가 생기더라. 뭘로 생기더라? 법률행위나 법률의 규정으로 권리가 발생한다. 권리나 의무가 생기더라. 그래서 권리 변동의 원인을 딱 두 개로 찍어서 말하면 뭐하고 뭐라고요? 오케이. 자,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133쪽 맨 위에 칸이 세 칸으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 칸은요, 5억에 팔겠다. 5억의 아파트를 팔겠다고 내놨어요. 내놓은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청약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줘요? 청약. 나 아파트 팔려고 내놨어. 청약했어. 5억에. 그랬더니 6개월 뒤에 매수자가 나타나서 5억에 사겠다고 승낙을 했어요. 그 두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법률 사실이라고 해요. 같이 불러볼게요. 뭐라고 불러줘요? 법률 사실. 청약이나 승낙한 거를 법률 사실. 그럼 내가 아파트를 전세 놓겠다고, 전세 1억을 놓겠다고 놨어요. 부동산에 내놨어요. 계약됐어요? 내놓기만 했어요. 이걸 뭐라고요? 청약이죠. 청약을 무슨 사실? 아직 거래 안 된 거지. 거래된 거 아니라고. 내가 내놓기만 한 거라고. 2년 뒤에 나타났어. 2년 뒤에. 2년 뒤에. 그럼 이거 물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으니까 2년 동안 세입자 안 나타나죠. 그죠? 예. 2년 뒤에 9천에요. 9천에 전세 얻겠다고 승낙을 했어요. 아직 계약됐어, 안 됐어요? 안 됐죠. 조건 달라졌죠? 이쪽에서 낮췄어, 9천에. 그럼 계약된 거네요. 그죠? 오케이. 그래, 법률 사실은 아직 청약이나 승낙만 있는 거지 거래 아직 안 된 걸 말하는 거야. 계약이 되면, 계약이 체결되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법률행위를 했다고 그래요. 뭐를 했다? 법률행위를 했다. 법률행위.
그럼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서로에게 권리가 생겨요. 권리나 의무가 생긴다고. 그 권리나 의무를 우리는 이렇게 불러준다고요. 법률 효과라고 그래요. 법률 효과. 효과로서 권리가 생긴다고. 권리가. 그 권리가 왜 생겼다고? 뭐 때문에 생겼다고? 계약이 권리를 생기기에 촉발하게 되는 원인이었다. 그래서 이 계약을 뭐라고 불러줘요? 법률 행위라고 불러도 되고 법률 요건이라고도 불러준다. 계약을 뭐라고 불러준다고요? 여기 이제 어려워졌어. 갑자기 생뚱해졌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볼게요. 여기 계약을 뭐라고 불러도 되고요? 법률 행위라고 불러도 오케이. 그럼 뭐라고 불러도 오케이? 다 돼요, 다 돼. 이렇게 불러도 되고 저렇게 불러도 돼. 아니, 선생님 이게 왜 어떻게 똑같아요? 잘 보세요. 제가 학원에 오면 강사예요. 집에 가면 남편이에요. 그죠? 남편이죠. 제 어머님 집 가면 아들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불러요? 다르게 사물의 이름을 붙인 거 똑같은 거예요. 계약이라는 건 똑같은데 이걸 뭐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법률 행위라고 불러도 되고 법률 요건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럼 법률 요건이라는 이 요건이 갖춰져야 뭐가 생기는 거예요? 법률 효과로서 권리가 생겨. 쌍방에게 권리가 생겨. 그 법률 효과가 생기기 위한 원인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준다? 한마디로 법률 요건이라고 불러준다. 크게 불러줍니다. 뭐라고 불러줍니다? 법률 요건. 이 요건이 원인이 돼야 뭐가 생긴다? 효과로서 뭐가 생긴다고? 권리나 의무가 쌍방에게 생긴다고. 됐지요? 그런데 이 법률 요건 안에는 족부가 두 놈이 있어. 두 놈이. 이놈이 한 놈이 아니야. 한 놈이. 계약만으로 생기나요? 법률의 규정으로도 생기나요? 법률에 뭐에 의해서도? 규정에 의해서도 권리가 생기더라. 그럼 정확하게 말하면, 좀 디테일하게 말하면 법률 요건이라는 큰 틀 안에는 두 개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는 법률행위, 두 번째는 이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불러주자고? 법률 요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인간이라는 큰 동물 속에는 두 개의 생물학적 성이 있어요. 남하고 여가 있죠. 인간 속에는 두 개가 있는 거죠. 뭐하고 뭐가? 그냥 섞어서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인간이에요. 인간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불러도 돼요? 남자라고 해도 되고. 그죠? 다 되는 거죠. 이게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거라고. 그래,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계약을 뭐라고 불러도 좋다? 법률행위라고 불러도 되고 뭐라고 불러도 되고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이걸 구별하려고 전혀 애쓰지 마실 것. 전혀 애쓰지 마실 것. 오케이? 근데 수험생이 이거 구별하려고 했어. 전혀 불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개념 자체도 독일 개념이에요. 독일에서 데려온 개념이라서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독일 이론이야. 독일 이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딱 하나만 데려가시면 됩니다. 권리나 의무가 생기는 것을 법률 효과라고 그러는데 그 법률 효과는 왜 일어나게 된다? 뭐가 있을 때? 법률 요건. 그 법률 요건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 두 가지가 있다. 뒤로 넘어가 보실게요. 뒤로 넘어가셔서 사례를 통해서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것을 짚어보도록 합니다. 자, 사례로 접근하는 라이브 멤버 134페이지. 사례를 통해서 보시면 더 쉽고 간결하실 거예요. 자, 쌍괄호 1번이요. 갑소유 아파트를 5억에 팔기로 청약을 했고 매수인들이 5억에 산다는 의사를 카톡으로 표시했어요. 그럼 갑이 5억에 팔겠다는 거를 뭐라고 불렀죠? 청약. 을이 5억에 사겠다는 걸 뭐라고요? 승낙. 둘 다 뭐에 해당됨? 법률 사실이라고 해요. 법률 사실. 법률 요건, 이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재료가 되는 놈들을 뭐라고 불러줘요? 법률 사실이라고 그래요. 법률 사실. 우리 짜장면 하면 짜장면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가 뭐예요? 추장 들어가고 면 들어가고 기타 들어가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이게 갖춰져야 짜장면이 탄생하지. 오케이? 그래,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재료가 되는 놈들을 뭐라고 불러준다? 모르면 버려도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두 번째,
3월 1일 매도인과 매수인은 행복부동산에서 5억의 아파트 매매 계약서 썼어요. 매매 계약 체결했어요. 그럼 법률 행위 한 거야, 안 한 거야? 법률 행위를 했어.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했다. 그럼 쌍괄호 3번 볼까요? 법률 효과로서, 여기가 중요해요. 쌍괄호 3번에 매매 계약의 법률 효과로서 1. 매도인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해요. 아파트 소유권 넘겨줘야죠. 그럼 매수인은 매매 대금을 쏴줘야죠. 서로 뭐가 생기나요? 의무가 생겨요, 의무가. 자, 그 부분을 분석을 좀 더 해볼까요? 여긴 중요해요. 요 과정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집을 사신 분은 우리는 매수자라고 부르고요. 집을 파신 분은 뭐라고 부르고요? 매도인이라고 불러드립니다. 매매 계약을 하셨습니다. 매매 계약을. 이때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해줘야 될 의무는? 매도자가 해줘야 될 의무. 집이죠? 집을 뭐 해줄 의무? 이전해줄 의무죠. 집 이전해줄 의무. 저 의무를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채무라고 그래요. 채무. 뭐라고 불러요? 채무가 생겼어. 무슨 채무가? 집을 넘겨줄 의무가. 언제까지? 계약한 날짜대로. 그럼 매수자가 해줘야 될 의무. 얘가 해줘야 될 의무는 뭐예요? 돈이죠. 5억을 줄 의무가. 그죠? 한쪽이야 서로 생겼어. 서로 의무가 생겼어. 왜 생겼어? 왜? 매매 계약. 그럼 무슨 권리가 생기나요? 집을 주고 얘가 받을 권리는? 돈 받을 권리. 그걸 우리는 권리라고 하죠. 권리. 얘가 집 주고 받을 권리가 뭐? 돈. 5억을 달라고 할 권리가 생겼죠? 권리가 생겼어. 권리. 물권이 생겼어요? 채권이 생겼어? 돈 5억 달라고 5억 채권이 생겼어요. 그럼 매수인은 5억을 주고 어떤 권리가 생겼어요? 집을 달라고 할 권리가 생겼어요. 뭐를 달라고? 집을 달라고. 집에 대한 집을 이전해 달라고 하는 뭐가 생겼다고? 청구권이요. 이거 중요해요. 이거 쓰셔야 돼요. 이거 계약법에서 아주 중요한 흐름이거든요. 그럼 쌍방에게 뭐가 생겼다는 뜻? 쌍방에게,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쌍방에게 뭐가 생겼다는 뜻? 뭐가 생겼다고요? 채권하고 뭐가 생겼다고? 채무가 생겼다고. 언제 생겼다고? 매매 계약을 하면. 매매 계약을 3월 1일 날 했다. 그럼 이때 뭐가 생겼다고? 채권과 채무가 생겼다고. 그래, 매매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채권 계약이라고도 해. 독일은 채권 계약. 오케이? 스위스는 채무 계약이라고, 채무 계약. 언제 생긴 거예요? 계약서 쓴 날. 그럼 얘한테 물권은요? 저 아파트에 대한 물권은 얘한테 언제 생기나요? 계약서 쓰면 생기죠? 아니라니까. 계약서 쓰면 뭐만 생긴다고? 집을 달라고 할 청구권만 있는 거지. 아직 소유권 없는 거지. 3월 1일 날 계약서 썼죠? 어디서? 부동산에서. 그러면 매수자에게 소유권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뭐만 생겨? 청구권만 생겨. 채권만 있는 거예요, 채권만. 아직 물권 없는 거예요. 그럼 물권 언제 생겨? 잔금 치르면 얘가 뭘 넘겨줘? 소유권 넘겨주죠? 그 잔금 치르는 게 만약에 석 달 뒤면 6월 1일이면 6월 1일 날 잔금 치르면서 뭐를 이전한다? 소유권 이전을 한다. 소유권 이전을 한다고. 이전 등기를. 그럼 등기를 꽂아 넘겨주면, 등기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을에게 뭐가 생겼다고? 물권이 생겼다고. 물권이. 오케이? 그럼 물권은 언제 생긴 거라고? 뭐 치른 날? 뭐 한 날? 잔금 치른 날 아니라고. 잔금 치렀어도 등기 안 하면
안 생긴다고. 나 잔금 치른 지 6개월이 지났는데 등기 안 줬어. 소유권 없어. 뭐 한 날 생긴다고? 등기 넘겨준 날. 등기를 넘겨줘야 물건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럼 물건은 언제 생겼다고? 이걸 물권행위, 처분행위라고 돼요. 처분행위. 매매계약을 무슨 행위? 채권행위. 매매계약을 무슨 행위? 너 채권 언제 생겼니? 계약서 쓴 날. 너 물권 언제 생겼어? 물권은? 등기한 날. 그럼 얘가 집을 처분한 건 언제예요? 저 매도인이 집을 매수인에게 처분한 건 언제? 그래, 이게 중요하다니까. 엄청 중요한 거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채권행위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약일. 이때 채권이 생긴 거지. 물권 안 생겼어. 너 물권 있어 없어? 무슨 물권 있어? 물권 제가 가지고 있는데. 물권 언제 생겨? 너 매수인. 뭘 넘겨주면? 뭘 넘겨줄 때? 등기를 일로 넘겨줘야 소유권이 넘어오지. 이게 물권. 그럼 채권은 언제 생겼니 너? 계약일. 계약하면 뭐가 생긴다고? 그래, 이걸 뭐라고 그래요? 채권행위라고 그래요. 채권행위. 오케이. 스위스 애들은 채무행위라고 그래요. 채무가 생겼다고. 같은 거예요. 손바닥을 이쪽으로 보냐 이쪽으로 보냐. 오케이. 채무가 생기고 채권이 생기고. 언제 생겼다고? 계약이래. 그래, 계약을 하면, 매매 계약을 하면 뭐가 생긴다고? 채권이 생기니까 채무가 생겼다. 다른 말로 의무가 생겼다고. 그럼 등기를 넘겨주면, 나 등기 오늘 넘겼어. 그러면 얘가 해줄 의무가 있어? 의무가 없어? 의무 있어? 남았어? 안 남았어? 없죠. 집 등기 넘기고 키도 줬죠. 그럼 의무가 있어? 없어? 그럼 얘는 뭐로 한 거야? 집을 가진 거야? 집을 처분한 거야? 집을 뭐 해버렸다고? 처분행위를 했다고 그래요. 무슨 행위를 했다? 처분행위를. 언제? 등기 넘긴 날. 이 처분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무슨 행위가 있었어요? 채권행위가 먼저 있었어. 채권행위가 있고 나서 무슨 행위가? 처분행위가 수반하게 된 거지. 시간적으로는 뭐가 먼저? 채권행위 먼저, 처분행위 나중에. 오케이. 그게 왜 생긴 거야 다? 매매계약. 그 매매계약을 뭐라고 부른다고? 법률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 법률이고. 얘 쫙쫙쫙 연결되죠, 민법은. 그래, 한시라도 잠깐 딴 생각하면 꽝해요. 암기가 아니에요. 야, 암기해. 이거 암기해서 어떻게 외울 거야, 이거. 외워지지 않아요. 그냥 흘러가는 거, 쭉쭉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완타치 안 되니까 두 번, 세 번 되면 저절로 자리 잡아요. 자, 그럼 이걸 더 쉽게 풀어드릴게요. 더 쉽게. 짜장면을 야식으로 짜장면, 탕수육, 족발, 야식. 족발, 족발 좋아하세요? 단골 있으세요? 단골집? 단골집 있으세요? 예, 그럼 그쪽에서 전화를 한번 주세요. 전화가 띠리려고 오면 제가 족발집 운영하는 사장. 족발 주문했죠. 대중소 어느 거? 중으로 주문 들어왔죠. 그래서 제가 주문을 받았어요. 그럼 족발집 사장 저하고 저분하고 무슨 계약이? 족발에 대한 매매 계약이 된 거예요. 오케이. 무슨 행위가 이루어진 거예요? 채권 행위하고 채무가 생긴 거예요. 저쪽 주문하신 분은 뭐를 달라고? 족발을 달라고 할 뭐가 생겼어요? 권리. 채권 생겼죠? 대신에 뭐를 준비하고? 돈 주고 족발 달라고 할 권리가 생겼지. 언제 생겼죠? 제가 주문 계약 받으면. 오케이. 이때 제가 계약서 써요? 안 써요? 안 써도 계약은 된 거예요. 왜요? 구두 계약도 계약이에요. 구두 계약도 계약이에요. 왜요? 계약했잖아 지금. 전화상으로. 계약됐죠? 오케이. 그럼 족발집에서 족발을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죠? 바로 가야 되는데 바로 못 가. 왜? 직원 하나도 없어. 그럼 저쪽에서 전화가 오죠. 족발은 언제요? 예. 출발했는데요. 뻥이죠. 출발은. 예. 갔다고 그랬는데 사실 안 갔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채무불이행이죠. 한 번 더 전화가 옵니다. 빨리 보내주세요. 빨리 보내주세요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최고했다고 그래요. 최고. 족발 빨리 보내주세요. 뭐라고 불러요? 최고했다. 독촉을 했다고 그래요. 독촉했다. 은행에서도 내가 빌린 돈 못 갚죠. 그러면 최고장이 온다. 뭐라고 온다? 빨리 원금하고 이자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 최고장, 독촉장. 예, 이거 친해질 필요 없어요. 근데 시험엔 잘 나와요.
한 번 최고장 왔어요. 빨리 보내달라고. 저는 뭐라고 뻥쳐요? 갔는데요. 아직 안 갔나 보죠. 오케이. 한 번 더 전화 옵니다. 한 번 더. 예, 지금 10분 지났는데 안 오는데요. 그럼 이제 출발합니다. 오케이. 늦게라도 족발이 이분 집에 가죠. 가서 배달이 되면 족발에 대해서 소유권이 넘어갔죠. 소유권이 넘어갔죠? 30분 뒤에. 그럼 채권행위는 언제 이루어진 거야? 채권행위는 주문 계약을 할 때. 주문 계약을 할 때 무슨 행위가? 채권행위가. 다른 말로 의무가 서로 생긴 거예요. 오케이. 그럼 족발에 대한 처분은 언제 이루어진 거야? 처분은 갖다 줬을 때 족발을 처분했다. 그럼 처분행위는 양상이요. 양상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동산은 처분이 언제 이루어져요? 뭐 넘겨줄 때? 등기 칠 때 처분행위를 했다 이거예요. 그럼 족발 같은 동사는 족발이라고 쓰면 안 되죠. 동사는 처분이 언제 이루어져요? 배달한 때. 배달한 때죠. 배달을 다른 말로 말하면 법학에서 인도요. 인도를 한 때. 뭘 한 때? 부동산은 처분이 언제 이루어지고 처분이? 등기를 한 순간. 동사는 언제? 그때 뭐가 이루어진다? 처분행위가 완성이 된다. 오케이.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이걸 하고 다녀. 쉬는 시간에 편의점에 가가지고 목이 출출해서 우유하고 담배를 달라고 그랬어요. 우유 하나 주세요. 잠깐 기다리세요. 무슨 행위? 잠깐 기다려야 돼. 주문 받았죠? 무슨 행위? 채권행위 했죠. 그죠? 잠시 뒤에 우유 가지고 오고 담배 가지고 왔어요. 무슨 행위? 처분행위 했죠. 처분행위. 언제 처분행위? 어려워요. 맨날 하는 거야, 민법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 민법은 늘 녹아 있어요. 그 전달을 강사님이 어렵게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민법이 어려워진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쉬워요. 왜요? 늘상 하는 거거든. 이해되시나요? 그럼 내가 짜장면 주문하면 중국집 가서 주문 받았죠? 무슨 행위? 채권행위 한 거야. 채권행위 했죠? 언제? 주문 받을 때.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주방에서 만들어가지고 나오면 무슨 행위? 처분행위. 이해되세요? 예. 이 두 개를 묶어서 이 채권행위와 처분행위를 묶어서 뭐라고 불러요? 법률행위라고 불러요. 민법 총칙에서는 법률행위라고. 오케이. 자, 큰 그림 보이세요? 예, 큰 그림. 자, 이 정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사례 1하고 사례 2 있습니다. 자, 그 부분 쉬는 시간에 잠깐 읽어주시면 도움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